그래서 오늘은 허리 디스크는 얘기 안 할 거예요. 허리 디스크 얘기는 안 할 거고 최대한 그 좌골신경의 국소적인 문제만 오늘 파악할 겁니다. 허리 디스크는 또는 척추는 커밍 순,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척추는요 오프라인으로 제가 안 풀 수가 없습니다. 오프라인 척추 전문가 이제 하잖아요. 그쵸, 규리 선생님? 또 어디 계세요? 또 우리 다른 분들 오늘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고관절 전문가 이후에 이제 다음 달에 제가 척추 전문가 하거든요. 그때 이제 허리와 척추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풀 겁니다. 그래서 골반과 고관절이니까 오늘은 그랬을 때 피리포미스 머슬이 일단 누르죠. 그래서 결국에 피리포미스가 타이트하면 너무 쉽죠? 그것을 한국말로 이상근 증후군, 그쵸? 피리포미스 신드롬이라고 하죠. 얘네들이 너무 경직되거나 얘네들이 너무 누르게 되면 사이어틱 nerve를, 그러면 좌골신경 통이 국소적인 문제에 의해서 올 수 있다. 왜? 척수에 문제 없어요. 요방형근 타이트하지도 않고 코어 단단하게 잡혀있고 이 추간공 다 잘 공간되어 있고 그러면 it's okay. 척추 문제 아니다. 얘네들 문제다. 얘네들 좋게 해줘야 된다. 첫 번째, 피리포미스 신드롬. 피리포미스 신드롬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외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떠한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원인에 따라서 이상근이 굉장히 많이 수축하거나 굉장히 이상근이 많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상근이 늘어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늘어나는 수축을 하겠죠. 신장성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 좌골신경을 많이 압박하겠죠. 그래서 이런 하지 직거상 검사나 이상근 검사를 했을 때 이 좌골신경의 눌림으로 인해서 국소적인 통증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좌골결절에서 압통 올 수 있고요. 눌렀을 때 압통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상근 그 바깥에 있는 근육이 뭐죠? 이상근 바깥에 있는 근육. 오늘 배웠잖아요. 고관절 전문가 들으신 분. 뭐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둔근이죠. 그렇죠. 대둔근에 근 위축이 많습니다. 왜냐면 대둔근은 움직임의 영역이에요. 강하게 힘을 쓰게 하고 골반을 전체적으로 안정화시키고 강하게 힘을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주는 힘을 잘 못 가져가니까 어때요? 대둔근의 가장 대표적인 보조 근육인 이상근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근이 타이트한 사람들은 대둔근이 약해요. 그래서 대둔근을 강화시켜주면 이상근의 톤이 알아서 떨어져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단순히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이상근 우리 피규어 4 엑서사이즈 알죠? 이렇게 사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상근 증후군 풀잖아요. 그쵸? 아시죠? 이상근 푸는 자세 있잖아요. 누워서 사자 이거 해가지고 그쵸? 피규어 4 해가지고 하는 동작들이 있죠. 아무리 그렇게 한들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이 원인이 대둔근이 약했던 거예요. 대둔근 약한 건 어떻게 평가하느냐? 고관절 전문가에서 평가합니다. 사실은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상근에 대한 평가는 오늘 여기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둔근이 약해서 이상근을 많이 쓰고 이상근이 타이트해져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대둔근의 약화인 겁니다. 대둔근을 강화시켜주면 이상근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죠. 이러면 이상근이 너무 활성화되니까 더 타이트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대둔근 엄청 잘 쓰면 상관없어요. 엄청 잘 쓰면 이상근 알아서 톤 떨어집니다. 아무리 피규어 4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이상근 증후군. 이상근이 타이트한 사람들의 문제는 첫 번째, 딱 서 있을 때, 얼라인 되어 있을 때, 정렬했을 때 골반이 너무 앞으로 빠져나와 있어요. 일자로 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대둔근을 잘 씁니다. 오히려 골반을 툭 빼면 대둔근을 못 씁니다. 그쵸? 맞죠? 그렇기 때문에 툭 빠져서 대둔근을 못 쓰게 만드는 자세를 취하고 이상근을 계속 수축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누워있을 때, 그쵸? 외회전 동작을 많이 만들겠죠. 편하게 누워있을 때. 그랬을 때 왼쪽에 많이 자극이 왔고, 그쵸? 왼쪽에 통증이 국소부위적으로 왔고 허리 통증이 없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상근이나 외회전 근육의 국소적인 타이트니스가 좌골신경을 누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제가 전문가 과정, 오프라인 과정에서 제가 말씀이 뭐죠?
너무 빠르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인간의 몸을 어떻게 한 번의 평가로 모든 인간의 몸을 평가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고 여러 가지 평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관절이 찝힌다면 고관절이 찝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대둔근이 약해서인지, 장요근이 타이트해서인지, 대퇴직근이 타이트해서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해보고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그쵸, 운동 전문가가 해야 할 그쵸, 길이다. 여러분, 의사도 약을 먹고 처방을 하죠.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하고 또는 시술을 하죠. 근데 바로 해결되지 않죠. 약을 주다가 이 약이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약을 더 써본다거나 다른 시술을 해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다른 시술과 그쵸, 의료적 행위들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A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B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적용합니다. 그런데 의료계도 기본적인 그 약 처방이 있죠. 고혈압이면 고혈압을 처방하는 약이 기본적으로 포진되어 있죠. 그쵸? 똑같아요. 운동도 기본적인 운동들에 대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만 일단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혈압도 본태성 고혈압, 2차 고혈압, 당뇨에 의한 고혈압 많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원인들을 파악하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혈액 검사하고 나중에 다른 혈액 검사하고 다른 검사하고 그러면서 원인을 찾듯이 우리도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다급함을 가지고 무조건 이상근 증후군 바로 이렇게 해서 이상근 증후군 운동 이렇게 가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다. C 보세요. 어때요? 이상근 타이트하니까 벌어져 있겠죠. 앉아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상근이 타이트한지를 체크해 보는 거죠. 이상근은 자세 또는 안정성, 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뭔가 큰 움직임을 하면서 평가하기는 힘들어요. 큰 움직임을 평가하면 오히려 큰 근육들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상근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적인 평가를 해주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평가 방법일 수 있어요. 이상근 근력 평가 할 수 없습니다. 작아요. 이상근 스트레칭 평가 사실 대둔근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 사람이 대둔근이 타이트한지 이상근이 타이트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세적인 평가를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상근은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내외전을 만들죠. 이 내외전을 할 때 늘어나죠. 맞죠? 이렇게 외회전을 만드니까. 그런데 90도로 구부려지면 그쵸? 힙 플렉션이 90도로 되면 그때는 항상 말씀드렸죠? 외회전을 할 때 늘어납니다. 이게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다리를 편 상태에서 외회전을 하면 수축하지만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그쵸?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외회전을 하면 늘어납니다. 그게 포인트다. 이건 구조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리를 편 상태에서 쭉 일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외전이 늘어난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뭘까요? 구부리면서 외회전을 하면 어때요? 이상근이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관절의 굴곡 유무에 따라서 내외전이 늘어나는가 외회전이 늘어나는가가 다를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이상근 증후군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체크할 수 있느냐? 근력 또는 뭐냐면 등척성 수축을 통해서 힘을 잘 쓰는가를 체크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히 이상근을 수축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여기서 외전시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무릎을 우린 아래로 누르고 피검사자는 이렇게 무릎을 벌리는 약간 클램쉘 같은 동작을 하는 거예요. 버티게 하는 거예요. 등척성으로. 또는 그냥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버티게 하는 거예요. 또는 여기서 외전 동작을 하고 우리는 손바닥으로 이렇게 막는 겁니다. 또는 앉아서 외전을 하고 고객은 우리는 내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객은 외전을 하게 하고 우리는 내전을 하는 힘을 주게 합니다. 그럴 때 뭘 보는 거냐면 그럴 때 통증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상근이 쓰이겠죠. 같이 대둔근과 이상근이 같이 쓰일 거예요. 수축되겠죠. 그때 이상근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그쵸? 좌골신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상근이 좌골신경을 압박하겠죠. 그러면서 통증이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어디에? 둔부 국소적인 부위에. 근데 이렇게 할 때 허리가 아프다. 그렇죠. 그러면 허리 불안정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근 증후군의 문제는 얘네들의 국소적인 문제가 그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축할 때 순간적으로 누르게 되고 좌골신경을 그럴 때 통증을 발현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선생님 저 이쪽이 좀 자꾸 가끔 막 찌릿찌릿하고 계속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저리고 엉덩이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오케이 회원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누워보세요. 평가해 보는 거죠. 아까 했던 이런 평가들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또는 여러분들이 아는 Figure 4 테스트를 한다거나 또는 오히려 늘리는 동작을 했을 때도 통증이 있다. 그럼 어쨌든 이상근이 타이트해서 또 압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도 그쵸 이상근 증후군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근육을 수축시켰을 때 이 압박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판단해 보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좌골신경에 문제가 있는 국소적인 문제와 허리 디스크의 다양한 원인에 의한 좌골신경통은 분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분류가 가능한가요? 클래시피케이션 가능한가요? 좋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너한 겁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됐으면 그 다음 것들은 사실은 조금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듣는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 편안하게 들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어렵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없다 그쵸? 근데 이제 의사가 정말 촉망받는 의사는 뭐예요? 여러 원인들을 잘 파악할 수 있죠. 그쵸? 그렇게까지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사실은 그쵸 원인을 찾는 전문가겠죠. 그리고 가장 촉망받고 인정받는 전문가겠죠.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시면 됩니다.